일본 와세다 대학 강의실 교수님,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 분명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곳에는 열정적으로 역사 수업을 듣고 있는 일본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에 무엇을 배운 것인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의실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아하니 마치 한국이 이중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처럼 한국이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던 일본 여대생은 기어이 한국의 이러한 이중성을 파헤치겠다며 한글까지 공부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며 한글까지 배우던 일본 여대생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글쎄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입장을 표명한다니까? 아무리 과거지만 우리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 저는 일본에서 역사학과에 다니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나카무라 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많은 분께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과거의 제 과오를 공개함과 동시에 뉘우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과거 한창 대학교에 진학하여 역사학을 공부하던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앞뒤가 다르며 역사를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는 이중성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일본에서 특정 교수에게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교수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역사학과를 오게 된 이유는 평소에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나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역사학 교수가 되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죠. 여느 날처럼 역사학 강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듣게 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 내용은 한국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근세쯤에 한반도에 살던 민족은 모두 멸종하고 북쪽에서 몰려온 퉁구스인들이 현재 한국인이라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고려 말 왜구와 조선 초 왜구에 대해서 남조 정부의 주도로 벌어진 고려 말 왜구 침략 사건들을 한국에서는 일본이 행했던 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왜구는 일본 정부와는 무관한 세력이 일으킨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우리 일본이 저지른 만행으로 보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 우리더러 했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 것은요. 저는 역사학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이러한 잘못된 역사 보도 행위를 그냥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식으로 오보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인 양 왜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못된 내용의 역사를 보도하는 것을 만천하에 까발려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저러한 이중적인 실태를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리라곤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이중적인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오롯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글을 배워야 했죠.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큰 꿈에 부풀어서 설레기까지 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과 확대 해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치고 공부하여 그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생각에 말이죠. 이전까지는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없었으며 오직 자국어인 일본어밖에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까지 익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공부를 해본 외국어가 한글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기는 했지만 의무 교육으로 공부했던 영어보다는 쉽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전공 과목인 역사학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글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1년 후 거의 한글을 통달하였고 말하는 것은 어설프기는 했지만 한글로 적혀있는 글자들은 모조리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그토록 확인해보고 싶었던 한글로 적힌 역사 정보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한글로 적힌
여러 역사 정보들을 섭렵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 질비했기 때문이죠. 일본 역사학 시간에 배웠던 한국인 퉁구스 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정보들과 역사 기록들이 한글로 이루어진 역사 서적들에 적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제가 배운 내용들은 정보들이 너무나 취약해서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한국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이 되었죠. 게다가 고려 말 왜구 및 조선 초 왜구의 침략 주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로 적힌 역사 기록들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죠.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잖아. 우리 일본은 왜 이렇게 확실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이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 저는 일본어로 적힌 역사서적들과 한글로 적힌 역사서적들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파헤칠수록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었죠. 게다가 일본의 미나모토노 요시츠네와 친기즈카는 동일 인물이라고 배웠던 일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꼈습니다. 사실 일본의 주장에서는 요시츠네의 후손이 청나라를 건설했기에 일본인이 청나라를 세웠다는 아주 단순한 주장이었는데, 한글로 적힌 역사 서적이나 정보들에서는 둘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났죠. 이러한 것들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우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역사를 확대 혹은 축소하는 쪽은 어쩌면 우리가 아닐까 하고요. 이처럼 한글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뒤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며 저는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로서는 다소 큰 모험적인 결단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직접적인 방문.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분명히 일본에서도 한글로 적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섭렵할 수는 있었지만 한국 본토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이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고 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죠. 처음으로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이질적이지 않고 다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친숙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점들도 많고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조언까지 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불안하다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국을 여행한다는 것이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제 생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대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챘고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냐고 되물어오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크게 당황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상대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두려운 감정에 일본인이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만약 그랬다가 상대방이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은 그저 저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과도 같은 일이었는지 저에게 그런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자리를 옮긴 적이 있었는데 칠칠 맞지 못하게 벤치에 지갑을 두고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은 많이 없었지만 카드나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 소지품들이 있어서 몹시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머물렀던 공원 벤치에 다시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저의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공원 벤치에는 다른 한국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도 그분들은 제 지갑에 아예 관심도 없더군요. 그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야 알고 보니 그게 한국인들의 특이한 시민의식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한국인들 중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타인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것이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더군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의식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호기심도 생겼죠. 대체 어떤 부분들이 한국인들을 이처럼 선진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 일본의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에 대한 것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의 한국이 진짜라면 지금 제가 보고 듣고 겪는 일들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저의 모국 일본에 대한 정체성까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사귄 한국인 친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친구는 재용이라는 이름의 한국 남자였죠. 재용은 그러한 이유로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나카무라. 근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니야?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과거에 너처럼 잘못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정보를 설파하면 되잖아. 그게 너와 다른 사람에게 모두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재용의 말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혼란스럽던 생각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역사학 교수가 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리어적인 부분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일본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한 진짜 정보를 살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곧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사실 이러한 저의 행동들은 아주 위험하고 민감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설파하고 다니는 역사 내용들은 대부분 일본의 지난 과오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들이었기에 일부 우익 단체들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일인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다고 해야 하겠죠. 그 이유는 뭐랄까? 어떤 하나의 신념 같은 것이 생겨버린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저의 신념은 한국인 친구 재용에게 들은 말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교훈을 준 소중한 인연이죠. 나카무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게 되어 있어.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지. 근데 그거 알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 문제를 오롯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층 성장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부딪히면 일단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 그리고 애써 그 문제점을 평생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도 허다하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운영할 때의 일이야. 동네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지 뭐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좋게 이야기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은 CCTV에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했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분쟁으로 번졌고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겨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때문에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어. 이때 나는 깨달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점 앞에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나카무라, 너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까? 아니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했을까?